안녕하세요. 축진멍입니다. 각 팀의 이적시장 정리 컨텐츠 리버풀 시간인데요. 이적료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이고요. 대부분은 유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버풀은 이삭을 뉴캐슬로부터 데려왔고요. 이적료 1억 4,500만 유로, 우리 돈 2,361억,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이적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과연 붉은 이삭은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영입입니다. 사실 지난 시즌 가장 완벽했던 공격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.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폼으로만 따졌을 때 전 세계 1위도 찍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여준 실력 하나만큼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 선수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삭은 지공과 속공에서 모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어떤 공격 형태를 가져가더라도 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게다가 이삭뿐만 아니라 에키티케, 비르츠, 살라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 분산 효과가 또 엄청 날 거고요. 이런 것들까지 따졌을 때는 각 선수들의 공격력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비록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삭이 리버풀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줄지도 궁금합니다. 그 다음 선수는 플로리안 비르츠, 레버쿠젠에서 데려왔고요. 이적료는 1억 2,500만 유로, 우리 돈 2,035억이고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적 시장 가장 놀라웠던 이적입니다. 독일팀과 맨시티에 관심이 있었지만 리버풀을 선택했고요. 주드 벨링엄, 무시알라와 더불어서 2003년생 3대장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선수이고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가능성을 지닌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비르츠가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적응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비르츠가 계속해서 뛸 때 고개를 돌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냥 한두 번 돌리는 게 아니라 무슨 곤충이 고개 돌리듯이 거의 자기 주변에 8개의 방향을 막 계속 돌리면서 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비르츠가 괜히 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비르츠. 일단은 리버풀이 비르츠가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연승을 만들어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비르츠는 약간 또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고, 그래서 리버풀과 비르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또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르츠가 언제 또 적응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 휴고 에키티케입니다. 프랑크푸르트에서 데려왔고요. 이적료는 9,500만 유로, 우리 돈 1,547억 정도 됩니다. 이적 시장에서 핫했던 공격수 3명이 있었잖아요. 에키티케, 요케레스, 세슈코. 그 3명의 공격수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잘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몸으로 버텨주는 능력이 저는 의외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빠른 슈팅 타이밍, 깔끔한 결정력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에키티케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초반 흐름 자체는 리버풀 이적생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. 또 스피드도 빠르고 이 에키티케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리버풀이 원하는 축구와도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자녀 시즌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선수는 밀로시 케르케즈입니다. 본머스에서 데려왔고요. 이적료는 4,690만 유로, 우리 돈 763억입니다. 본머스에서 데려온 리그 베스트 풀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뉴캐슬전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스날전에서는 약간 극복한 모습이 있었거든요. 마두에케가 폼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공격 찬스는 내주지 않으면서 수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케르케즈도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치 먹이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케르케즈가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격 상황에서 학포와의 합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학포가 공격 포인트를 뽑아주는 그런 능력들은 있지만 또 공격 상황에서 풀백을 활용할 때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케르케즈가 돌아주는 움직임을 한 번씩 봐주면 이 케르케즈의 오버래핑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케르케즈도 공이 와야 크로스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다듬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 들어온 선수
제레미 프림퐁입니다. 레버쿠젠에서 데려왔고요. 이적료는 4천만 유로, 우리 돈 651억입니다. 사실 프림퐁은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프리시즌에서 잠깐 받고 그 다음에 리그로 들어왔을 때는 첫 경기 이후에는 부상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. 이 부상으로 발목을 잡는 동안에 또 소보슬라이라는 선수가 우풀백에 기용되면서 또 새로운 우풀백 자원이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이렇게 되면 소보슬라이가 우풀백에서 계속 뛴다고 가정했을 때는 프림퐁은 살라의 폼이 안 좋을 때 오른쪽 윙의 대체자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프림퐁은 부상 복귀 후에 또 폼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부상 복귀 이후에 얼마나 포백의 오른쪽 풀백에 맞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느냐, 또 자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. 어쨌든 또 프림퐁의 부상 복귀 이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. 그 다음 들어온 선수들, 일단은 파르마라는 팀에서 지오반니 레온이라는 센터백을 영입했습니다. 이적료는 3,100만 유로고요. 우리 돈 504억입니다. 사실 레오니는 지금 완성된 선수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어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리버풀이 이적시장 막판에 게이 영입에 엄청 근접했다가 결국에는 파토가 났잖아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레오니한테 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리버풀 입장에서는 게히를 놓친 게 당장은 아쉽겠지만 또 레온이라는 선수의 성장이 더 빨라진다고 하면 그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레오니가 컵대회나 비교적 비중이 작은 경기부터 점점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프레스턴에서 내려온 프레디 우드먼이고요. 리버풀에서는 한 3번째, 4번째 정도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적료는 FA로 데려왔습니다. 그 다음 아웃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바이에른 뮌헨으로 내보낸 루이스 디아스입니다. 이적료는 7천만 유로, 우리 돈 1,140억 정도 되고요. 저는 이 루이스 디아스 딜이 리버풀이 장사를 참 잘한다고 느껴졌던 딜입니다.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루이스 디아스급 윙어가 많지 않긴 합니다. 하지만 루이스 디아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하면 꽤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루이스 디아스 실력에 큰 문제가 있어서 팔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이슈, 그리고 재계약 타이밍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또 나름 공격 포인트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또 분데스리가에서는 얼마만큼의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선수 다르윈 누네스입니다. 아릴랄에 팔았고요. 이적료는 5,300만 유로, 우리 돈 863억입니다. 다르윈 누네스 리버풀에서 우여곡절 많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물론 이제 누네스가 가진 장점들이 있죠. 피지컬도 괜찮고 스피드도 괜찮고 오프더블 움직임도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에 스타성까지 더해서 가격은 좀 잘 받아낸 것 같습니다. 사우디라는 그런 거래처가 열려있긴 하지만 사우디도 아무 선수나 데려가는 건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좀 데려가는 것 같은데 누네스가 그런 것들을 잘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경기에 참여하는 태도나 성실한 움직임, 압박 이런 것들은 또 좋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특히나 시모네 인자기 감독 아래서 투톱 베이스의 전술에서는 리버풀보다 잘 적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 아웃은 하비 엘리엇입니다. 아스톤빌라로 갔고요. 사실 지금은 임대 형태로 간 건데 선 임대 후 3,500만 파운드, 우리 돈 657억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 근데 이 이적 조건이 되게 달성하기 쉬워서 아스톤빌라로의 완전 이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사실 엘리엇은 리버풀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높았던 자원이에요. 그런데 큰 부상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르츠라는 선수 영입되고 슬롯 감독은 소보슬라이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더 선호하면서 엘리엇의 주전 경쟁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사실 엘리엇이 재능이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피지컬, 체력적인 면 이런 것들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, 그리고 리그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엘리엇 커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자렐 콴사입니다. 콴사는 레버쿠젠으로 갔고요. 이적료 3,500만 유로, 우리 돈 570억입니다. 리버풀이 또 장사를 잘했다고 느꼈던 거래고요.
가능성 있는 선수지만 사실 리버풀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콴사의 피지컬 같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레버쿠젠의 명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또 리버풀이 콴사를 팔 때 바이백을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콴사가 과연 또 레버쿠젠에서 잘 성장해서 잉글랜드 무대로 리턴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을지,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판매한 선수는 벤도크입니다. 본머스에 팔았고요. 이적료는 2,320만 유로, 우리 돈 377억입니다. 리버풀에서 기대받는 자원으로 프리시즌 종종 뛰었던 선수인데요. 또 양발 사용에 능숙한 윙 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어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또 377억이라는 돈, 적지 않은 금액에 리버풀로서는 꽤 괜찮은 가격에 팔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과연 벤도크라는 선수가 본머스라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, 또 리버풀은 파는 선택이 맞았던 걸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선수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. 레알 마드리드로 갔고요. 이적료는 1,000만 유로, 우리 돈 162억인데 사실상 자유계약의 형태로 봐야겠죠. 저 이적료는 클럽 월드컵 참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데려갈 때 지불한 이적료고요. 사실 아놀드는 경기의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독특한 유형의 풀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놀드 특유의 그런 롱킥들이 풀백 자리에서 나온다는 게 더더욱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던 그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들어가서 첫 경기, 두 번째 경기 이럴 때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차근차근 적응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. 최근에는 뭐 음바페가 뛸 때 아놀드가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기 때문에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리버풀의 아웃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그 외의 이적들입니다. 키윈 켈러가 브렌트포드로 갔고요. 1,480만 유로. 모튼이 리옹으로 갔고 1,000만 유로. 나다니엘 필립스 웨스트 브로미치로 갔고 350만 유로 정도로 갔습니다. 그리고 치미카스가 AS 로마로 가면서 한 시즌 임대를 갔습니다. 마마르다슈빌리를 영입한 상태에서 켈러는 꽤 괜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모튼도 경기를 많이 뛰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컵 대회에서 종종 기용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리옹에 그래도 적절한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적 시장 총평입니다. 영입과 구매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뭐 리버풀의 이번 이적 시장 잉글랜드상 갈락티코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이미 살라가 있는 상황에서 비르츠, 이삭, 에키티케를 단 한 시즌 만에 동시에 영입을 해버렸습니다. 이건 정말 놀라운 세기의 이적이라고 볼 수 있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이적 시장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어떻게 구성될지 어떻게 보면 아르네 슬롯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. 방출과 판매입니다. 리버풀의 구매에도 큰 역할을 한 게 이 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판매로 이적료를 많이 땡겨주기도 하고 또 비단 현금뿐만 아니라 장부상에서도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판매가 이번 역사적인 이적 시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첼시와 함께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판매팀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판매도 잘하고 사는 것도 잘해서 리버풀 이번 이적 시장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